당신이 왜 이러는지 정말 이해 못하겠다고.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이러는 거야? 매달 생활비도 넉넉히 주고 명품백도 사주고 당신이 어디 가서 이런 호강을 누릴 수 있겠어? 돈이요? 그게 다예요? 매일 저를 CCTV 감시하고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하고 전 이제 숨이 막혀요. 김지선 씨, 냉정하게 생각해봐. 당신 나이에 이런 호강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올 것 같아? 제발 그만하세요. 당신의 사랑이 아니라 통제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전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요. 안녕하세요. 노후 여정 채널입니다. 오늘은 한 여성의 충격적인 선택과 그 대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55세의 나이에 70세 부유한 사업가와 재혼을 선택한 김지선 씨. 그녀의 선택은 과연 옳았을까요? 우리는 종종 노후 걱정 없이 산다는 말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안정감의 대가로 무엇을 포기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돈이면 다 될 줄 알았어요. 평생 고생만 하다가 처음으로 호강을 누려보는 거였죠. 하지만 김지선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히는 눈물은 그동안의 고통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문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일까? 하고요. 하지만 대답은 늘 공허한 침묵뿐이었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우리가 흔히 노후 대책이라고 부르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 당첨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25, 꿈 많던 나이에 시작된 첫 결혼은 3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도박과 알코올 중독은 가정을 파괴했고 김지선 씨는 두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법적 이혼 소송까지 4년이 걸렸지만 위자료는커녕 양육비 한 푼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큰아이 5살, 작은아이 3살, 어린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김지선 씨의 하루는 새벽 2시에 시작됐습니다. 청가물 시장에서 가게마다 납품할 물건을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나르다 보면 허리가 휘어질 것 같았지만 시간당 3,000원이라는 돈이 아까워 쉴 수 없었습니다. 새벽 일이 끝나면 곧바로 인근 식당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설거지와 밑반찬 준비를 하며 점심 장사를 도왔습니다. 잠깐의 틈이 생기면 앉아서 졸다가도 주방장의 고함 소리에 번쩍 일어나 일했습니다. 가끔 시간이 맞으면 오후에 대형 건물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는 팥으로 도배가 되었고 강한 세척제 때문에 손은 갈라지고 특이 일수였습니다. 밤에는 틈나는 대로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거리에 사람이 없는 시간이면 잠시 앉아서 졸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감시 때문에 마음 놓고 할 수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오히려 더 바빴습니다. 식당은 손님이 몰리고 건물 청소는 특별 근무가 있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로 향했지만 평소보다 2배의 일당을 받을 수 있어 차마 쉴 수 없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건 아이들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어린이집에 맡기고 밤늦게 데리러 가면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쉴 수가 없어서 아이들은 항상 친정엄마가 돌봐주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무사히 자랐고 대학도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김지선 씨의 몸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무릎은 연골이 다 닳아서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허리는 디스크가 심해서 바닥에 앉지도 못했습니다. 55, 김지선 씨의 통장에는 고작 1,5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30년을 쉬지 않고 일했지만 두 아이를 키우고 생활비를 쓰고 나면 저축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국민연금도 제대로 못 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던 그때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70세의 부유한 사업가 강영호 씨였습니다.
첫 만남은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강영호 씨는 키가 크고 점잖은 신사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은백색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지선 씨는 첫 만남에서 많이 긴장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은 처음이었고 값비싼 양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강영호 씨는 그런 그녀를 다정하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천천히 음식을 골라주고 포크와 나이프 사용법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영호 씨는 김지선 씨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힘들었던 지난날,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 앞으로의 걱정까지 누군가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 건 처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클래식 공연이었습니다. 공연장 좌석에 앉아 있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음악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강영호 씨는 간간히 곡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김지선 씨는 처음 느껴보는 문화생활에 설레었습니다. 데이트를 거듭할수록 강영호 씨의 세심한 배려는 계속되었습니다. 김지선 씨가 무릎 통증을 호소하자 유명 정형외과를 예약해 주었고 좋은 영양제도 선물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돈 때문에 그래요? 15살 차이가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큰딸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작은 아들도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구들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만류했습니다. 김지선 씨의 마음속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15살이나 났고 서로의 생활 수준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의 넓은 저택과 자신의 반지하 월세방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하지만 강영호 씨는 달랐습니다. 지선 씨, 당신에게는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고 나에게는 마음을 나눌 사람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의 진중한 제안에 김지선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던 자신의 삶, 이제는 조금 편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달 뒤 강영호 씨는 청담동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 클래식 연주가 흐르는 가운데 반지를 건넸습니다. 반지 케이스를 열었을 때 김지선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받아보지 못한 프로포즈였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랑보다는 현실적인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하지만 그동안의 고단했던 삶을 생각하면 이제는 자신을 좀 더 편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식구들의 반대는 여전했지만 김지선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허리가 휘도록 일하지 않아도 되고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고된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강영호 씨는 결혼 전부터 신중하게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예식장 예약부터 신혼집 마련까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김지선 씨는 몇 가지 불편한 서류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미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강영호 씨의 변호사가 들고 온 서류들은 생각보다 두꺼웠습니다. 결혼 계약서라고 적힌 서류에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빼곡했습니다. 재산 분할에 관한 내용, 일상생활에 대한 규칙들. 김지선 씨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여유도 없이 서명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은 강남의 특급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김지선 씨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호화로운 결혼식이었습니다. 웨딩드레스는 유명 디자이너의 맞춤 제작이었고 식장은 제철 꽃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객들은 부러운 눈으로 신랑 신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다음 날부터 일상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영호 씨는 김지선 씨의 통장과 신용카드를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생활비는 매주 정해진 금액만 지급되었고 그 사용처도 일일이 보고해야 했습니다. 새 집은 넓고 호화로웠지만 그곳에도 규칙이 있었습니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기사를 동행해야 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사전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설치된 CCTV는 24시간 켜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게 자신을 걱정하는 남편의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통제는 숨막히게 다가왔습니다. 옷차림부터 머리 스타일까지 남편의 취향에 맞춰야 했고 말투와 걸음걸이도 교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식사 시간도 엄격했습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에 정확히 식사가 시작되어야 했고 남편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약속이 있어도 이 시간은 절대 어길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도 더 이상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지정한 앱을 설치해야 했고 모든 통화와 메시지가 기록되었습니다. 위치 추적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친정 식구들과의 연락도 어려워졌습니다. 강영호 씨는 친정 가족들의 잦은 방문이 불편하다며 못마땅해 했습니다. 전화통화도 한 주에 한 번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김지선 씨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값비싼 보석과 명품백이 늘어갈수록 그녀의 자유는 줄어들었습니다. 호화로운 저택은 마치 황금으로 도금된 새장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는 동안 김지선 씨는 자문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자신이 원하던 삶인지.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 6개월째, 여전히 김지선 씨의 하루는 철저한 시간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아침 6시 기상, 7시 정각, 남편과의 식사, 8시부터 시작되는 가정부 관리.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흘러가는 일과였습니다. 집안의 모든 CCTV 영상은 강영호 씨의 휴대폰으로 실시간 전송되었습니다.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마실 때도, 정원에서 꽃을 볼 때도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남편이 전화를 걸어와 지금 뭐 하는 거요? 라고 물을 때면 김지선 씨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외출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미용실에 가는 것도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것도 모두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기사가 동행하지 않는 외출은 절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도 기사는 백미러로 그녀를 주시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도 하나둘 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안부 전화를 했지만 매번 지금은 바빠요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갔습니다. 결국 전화도 문자도 뜸해졌습니다. 어느 날 김지선 씨는 남편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우연히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열쇠가 꽂혀 있던 금고 안에는 충격적인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전 부인들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손이 떨렸습니다. 강영호 씨의 결혼 이력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이전 부인들도 비슷한 패턴으로 통제받다가 모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떠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개인정보, 통화기록, 일상 사진까지 체계적으로 수집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김지선 씨에 대한 파일도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그녀의 모든 것이 조사되어 있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채무 기록, 지인들과의 관계망까지. 심지어 그녀가 일했던 모든 일자리의 동료들 명단도 있었습니다. 그제야 김지선 씨는 깨달았습니다. 우연한 만남이라고 생각했던 첫 만남도, 그가 보여줬던 세심한 배려도 모두 철저히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그의 다음 소유물로 선택된 것뿐이었습니다. 서재를 나오면서 김지선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호화로운 집안 곳곳에 설치된 CCTV가 마치 차가운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밤에 잠을 이루기도 힘들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더욱 무서웠던 것은 남편의 철저한 계획성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취미처럼 그는 아내들을 수집하고 통제하는 것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계약서의 까다로운 조항들, 거액의 위약금,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덫이었습니다. 이제 김지선 씨는 매일 밤 결혼 반지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려하게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어둠 속에서는 차가운 쇠사슬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김지선 씨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호화로운 저택의 대리석 바닥은 차갑게 느껴졌고 값비싼 샹들리에의 빛은 더 이상 눈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도망치듯 무작정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계약서의 위약금은 그녀의 평생 월급을 모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더구나 남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신중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김지선 씨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순종적인 아내의 모습을 보이면서 틈틈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허락하에 다니던 교회 상담실에서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만나 위로도 받고 현실적인 조언도 들었습니다. 생활비도 조금씩 모았습니다. 남편이 매주 주는 용돈에서 절약해서 조금씩 비상금을 준비했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사달라고 했다가 현금으로 받아 따로 모으기도 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이것은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가장 힘이 되어준 것은 자녀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던 자녀들도 어머니의 우울한 표정과 점점 야위어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큰딸은 월세가 싼 원룸을 알아보았고 아들은 자신의 회사 근처 식당에 일자리가 있다는 정보도 알아봐 주었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강영호 씨가 사업차 해외 출장을 가게 된 것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배웅을 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김지선 씨의 가방에는 이미 꼭 필요한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저택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뒤돌아보니 화려한 저택이 달빛 아래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착실히 모았던 통장도 포기해야 했지만 자유의 가치는 그보다 훨씬 컸습니다. 곧바로 아들의 자취방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다시 일을 찾고 작은 방을 구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한 달 뒤 김지선 씨는 아들이 소개해준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일이라 힘들었지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며 흘리는 땀이 이상하게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강영호 씨와의 이혼 소송은 길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지선 씨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든든하게 지켜주었고 교회 상담실에서 만난 지인들도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김지선 씨의 꿈은 작은 분식집을 여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호화로운 생활은 할 수 없지만 자신만의 가게에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사는 소박한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돈과 안정을 선택했던 그때의 결정이 틀렸던 걸까요? 김지선 씨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다만 이제는 새로운 선택을 할 용기가 생겼을 뿐입니다. 저녁이 되면 김지선 씨는 작은 원룸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봅니다. 답답한 저택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달과 별이 그녀를 반겨줍니다. 비록 작은 창문이지만
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이제 그녀의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김지선 씨는 달라진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작은 분식집에서 시작한 새로운 삶은 그녀에게 소소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직접 음식을 만들어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수입은 예전에 반도 안 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풍요롭습니다. 손님들과 나누는 따뜻한 인사,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보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느끼는 달콤한 피로감. 이 모든 것들이 그녀의 것입니다. 이혼 소송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위약금 문제로 법정 다툼이 있지만 김지선 씨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돈을 잃더라도 자신을 되찾았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더 큰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주말이면 아들딸이 분식집에 와서 엄마가 만든 떡볶이를 먹고 서로의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비싼 레스토랑에서 무거운 침묵 속에 식사를 했지만 이제는 소박한 분식집에서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게 두렵지 않으냐고요? 물론 두렵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제 인생을 누군가의 허락 아래 두고 살고 싶지 않았어요. 김지선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노후의 경제적 안정이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자유와 존엄성을 담보로 해야 할 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인생의 어느 순간에서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김지선 씨가 그랬듯이 비록 늦었더라도 자신을 위한 결정은 언제든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분의 선택은 정말 여러분을 위한 것인가요? 타인의 시선이나 조건이 아닌 진정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같은 선택을 하려는 분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그 선택이 정말 자신을 위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김지선 씨는 이제 매일 아침 작은 원룸 창문을 활짝 열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때론 흐린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지만 그 모든 날씨를 자신의 마음대로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미소 짓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작은 자유와 행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을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에게도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